안녕하세요. 임장훈입니다. 오늘 기업가의 정신과 창업에서 비즈니스 매니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영 매니저먼트는 조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행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학설이나 실업계에서 그 개념이 극히 모호하게 또 추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느 경제 단위를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병원, 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영리적 경제단위인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들 경영체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밀고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단위, 비영리적인 경제단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위는 경영체이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체는 경제단위를 기업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기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체의 목적 달성을 성취하도록 시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뜻은 고전적인 용어로 앞으로 말할 경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뜻은 경영에 대한 동태적인, 형태적인 이해입니다. 이 동태적, 형태적 이해는 구체적으로 관계는 있지만 동태적이라는 말과 형태적이라는 말은 서로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릅니다. 동태적인 말과 형태적인 말에 서로 지향하는 바는 서로 다릅니다. 경영의 본래적인 의미는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직의 목적과 연관시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쓰인 조직은 가게, 기업, 기관 또는 다른 어떤 조직도 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 경영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주로 기업 경영, corporate management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비즈니스 매니저먼트, 비즈니스라고 하거나 또는 매니저먼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지를 어원으로 하며 생존,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쁘게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합해보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니저먼트라는 뜻은 매니저먼트의 동사형 매니저라는 말은 훈련시키고 다루는 것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매니자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손을 뜻하는 라틴어 메이너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업은 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경제의
단위이며 경영은 기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술 또는 수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은 경영의 소유 단위이며 경영은 기업의 생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의미는 경영의 동태적인, 행동적인 의미를 취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나감은 계획을 세움, 플래닝과 사업을 해나감, 엑스큐션의 2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이라는 활동은 정해져 있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가, 정해져 있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실행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속적, 관련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의 기초가 되는 목적은 경영을 맡은 자가 생각해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음미하고 결과까지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해지면 특정 능력을 지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일을 분담시켜서 계획에 따라 목적 달성에 노력하고 이 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이라는 것은 일관된 행위는 실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차 목적의 결정입니다. 영업의 종류, 영업의 규모, 자본 규모 등의 항구적, 기본적인 목적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2차 목적의 결정으로 10개년 내지 5개년에 걸친 장기 계획의 입안, 이에 대항하는 단기, 1년 또는 6개월 계획의 결정, 나아가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 직접적인 목적을 정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인원, 설비 등을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경제 사정의 변화에 맞춰서 예정 계획을 실현에 옮기는 행위의 단계, 즉 일의 담당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기능은 어떻게 다르더라도 전체로서 통일되게 행동하고 공동 목적을 실현시키는 행위의 단계입니다. 넷째 단계는 집행에 대한 감독의 단계입니다. 즉 집행에 있어서 예정,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며 각 담당자들을 조정하고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동태적, 형태적 의미가 있다면 또 경영에 대한 정태적, 형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경제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작업상 조직은 경영, 영어로 비즈니스, 독일어 비트립스차트, 독립된 경제 조직으로서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경제성 원칙에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이란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동일 의사를 갖는다는 점에서 개별 경제에 속하고 또한 독립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행동하고 타의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 개별 경제체로서 독립적인 단위성을 가지며 이를 기본으로 생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는 그 경제 목적에 따라서 생산 경제체와 소비 경제체로 구별되는데 경영은 전자에 속합니다. 생산 경제체, 경영이 다른 개별 경제를 위한 다른 개별 경제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급부하는 생산 조직, 단지 재화를 만들어내고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산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가치가 적은 것을 가공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보다 많은 경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의 생산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경제 가치는 객관적인 유용성을 지니며 교환 가치도 아울러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 활동에 있어서 생산에 필요한 제 가치의 합계가 새로이 창출된 가치보다 적다면 그것은 사회나 교환 가치도 일반에게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창출 가치는 상실 가치보다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일정 기간에 두고 보면 총 수익과 총 지출이 되어지며 경영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총 수익이 총 지출보다 항상 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경영은 항상 그 창출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지출은 극소화되도록 하는 모든 기능을 총집결시켜야 하는 것이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의 합리성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합리성과는 구별해서 경제성, 즉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의 극대화, 지출의 극소화 원칙을 경제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경영을 경제성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입니다. 이와 같이 정태적, 형태적 면에서의 경영의 의미는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별 경제 조직으로서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그 활동이 지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화가 진전되고 각 분야의 조직 활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기업 조직의 재반 현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축적되어 이제는 경영이 기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더욱이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시스템 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고도의 경영 능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은 이론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먼저 이론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그것은 사람의 특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특질에 관한 것이며, 이는 모든 경영체가 인간의 행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해는 인간의 심리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며, 욕구, 동기, 행위, 형태 등의 내용 파악과 이들의 상호 관계의 구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의 충족 과정인데, 욕구의 충족이 바로 동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행위를 유발하고, 행위가 반복되어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의 요결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파가 바로 인간 관계론자들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경영이 현대 수준에 있어서 조직적 현상이므로 인간의 유기적 종합행위로서 조직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 인간의 조정 활동체로서 그 자체가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의 특징인 경영 계층 구성, 권한 행사, 의사소통, 지도성, 직계 및 참모 기능, 자생 조직 행위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문적으로는 조직 이론이 발달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조직 관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시스템 조직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사이버네틱스 원리에 의한 조직 형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은 현대 수준에 있어서는 조직적 현상임을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지식에서 세 번째는 경영 기능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 기능. 경영 기능이 무엇일까요? 경영도 한참 배웠는데 또 경영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리도 학습했고, 이젠 경영 기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영 기능이 무엇일까요? 경영 기능이란 경영자가 작업자와는 달리 관리적 각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전문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경영자는 작업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작업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계획, 조정, 평가, 통제, 인사, 인사 배치, 작업 감독, 기술 지도 등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 기능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경영자는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적 과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집행에 들어가서는 각 부분의 활동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잘 부합되어 있도록 조정하고,
집행의 결과를 평가해서 보다 능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경영 지도가 반영되도록 적절한 통계를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해야 하며, 그리고 부하의 작업 진행을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성과를 기하도록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전문 기능으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나 실무 적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기능이란 계획, 조정, 평가, 통제, 인사 배치, 작업 감독, 기술 지도 면에서 탁월한 차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 기능입니다. 네 번째, 경영 지식입니다. 네 번째 경영 지식은 오늘의 경영은 전문 지식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다 생산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 제품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생산 방식을 알아야 하고, 제품을 금전적 수입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또한 시장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기업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어서 무역은 정상적 시장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 수입 업무는 일반 경영의 지식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조달, 회계, 재무, 정보, 정보 처리 등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경영의 부분입니다. 경영의 부분으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원만한 과업 수행은 독특한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영은 계량적 기초 위에서 논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사례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경영 규모가 확대되고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경영은 경제성을 정치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계량적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 계산이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경영학도는 경영수학, 계량 분석, OR 분석 등의 학문 분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시뮬레이션도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은 현대 기업의 환경 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경제사회에서의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분배, 소비,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요건과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만큼 이를 위해서 경영은 대정부 관계, 노사 관계, 소비자 봉사, 그리고 종업원 복지 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기업 환경론이라고 하고, 실무적으로는 경영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3대 기본 원리는 선택성 원리, 적응성 원리, 창조성 원리입니다.